등차 수열이에요. 자, 등차 수열이고 일단은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수열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어. 수열이야. 수열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자, 말을 일단 얘기를 해줄게. 말로. 자, 정의역이 있어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가 있을 거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그냥 뭐 깊이 있게 함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필요는 전혀 없어. 그냥 함수. 정의역이 자연수다라는 얘기는 이를테면 이거야. F1, 1에 대한 함수값, 2에 대한 함수값, 3에 대한 함수값은 있는데 F1.1, F√2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자연수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야. fn도 있을 거고 f에 n 더하기 1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얘기거든. 자, 이 함수 값들의 나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수열입니다. 수열이라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됐지? 그래서 수열이라고 얘기하면 정의역이 자연수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함수값들이 있을 텐데 이 함수값들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수열을 이제 도입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호가 좀 필요할 거고, 수열을 표현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나열됩니다 라는 걸 일일이 계속 적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fn이다 라고 적어요. 중괄호 치고 fn 적으면 돼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 표현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당연히 첫 번째 항이 되겠지. 첫 번째 항이 되겠고, 얘는 당연히 두 번째겠죠. 두 번째 항이 되겠고, 쭉 가가지고 자, 얘를 꽤나 중요하게 다루거든. 얘를 n 번째 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n 번째 항이다라고 불러요. 함수 값 대신에 항이다라고 수열에서는 부르는데, 자, n 번째 항이 보통은 뭐에 관한 식이 나오겠어요? n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n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가령 2n 더하기 3 이렇게 나온다라고 치면은 1을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구체적인 함수값을 다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일반적인 질서를 포함하는 항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이렇게 불러요. 얘를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질서들을 다 품고 있는 항이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n번째 항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됩니다. 자, 근데 이 표현 자체가 함수에서부터 시작하고 f 적고 괄호 적고 숫자까지 적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뭐를 이용해서 첨자를 이용해서 첨자 표현으로 바꿉니다. an이라고 적어요. 오케이? an이라고 적을 거고, 얘는 그러면 뭐라고? 덩달아서 A1이라고, 얘는 A2라고 이렇게 계속 이름 붙여질 거면서 얘가 뭐다? AN이 되는 건데, 이제 마치 뭐야? n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n번째 항이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야 돼. 수열에 관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수열 자체가 함수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함수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수열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 끝났어. 문제는 이제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자, 첫 번째 1이라고 둘게, 두 번째 3이라고 둘게, 세 번째 5라고 둘게, 7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자, 뭐가 항과 항 사이에 차가
얘를 1과 3이 있으면 얘를 전항이라고 두면 바로 전에 다음 항이니까 후항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전항과 후항이 있을 텐데 후항에서 전항을 뺀 차이나 여기서 얘가 만약 전항이 되면 얘가 후항이 되겠지. 그래서 후항에서 전항을 뺀 항의 차이가 모조리 같은 거야. 그래서 자, 뭐가 같다? 차이가 같을 듯이야. 오케이? 그래서 차이가 같은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차이가 같은 거. 여기서는 얼마만큼 차이 나는데? 이만큼 차이 나는 거고, 이만큼 차이 나는 거고, 이만큼 차이 나는 건데, 이만큼 더해주면 어차피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자, 이 차이 2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차이가 다 똑같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다르나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후항을 표현할 때 a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면 후항이면 전항은 누가 되느냐? 전항은 an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n 더하기 한 번째가 되는 거고 n 번째가 되는데 그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가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당연히 공차인 d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d는 보통 distance라고 해서 그냥 d라고 적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자 an 플러스 1이 an 번째 항에다가 공차인 d를 더해주면 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n 번째 항과 그 전에 있는 항의 차이나 아니면 n 더하기 두 번째 항과 n 더하기 한 번째 항의 차이나 서로 동일하더라. 그러니까 n 번째가 있고 그 다음 번째가 있고 또 그 다음 번째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간격이나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간격이나 같다라는 걸 수식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으면 얘로 표현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n 번째와 그 다음 번째와 n 더하기 두 번째와 그 전 번째의 차이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동일하더라. n은 모든 자연수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자 이 표현이나 이 표현들은 전부 다 뭐를 나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리고 얘를 이제 줄여서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불이 점화되잖아. 하나씩 점화가 되잖아. 그래서 점화식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씩 적어볼게. 첫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든지 초항이라고 부르든지. 자, A 두 번째 항.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에다가 뭐를 더해주느냐면 공차를 한 번 딱 더하면 만들어져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더한 거라서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돼? 두 번 더해주면 되겠지. 네 번째 항 같은 경우에도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됐니? 그러면 봐. 결국에는 내가 일반적인 질서를 포함하는 n번째 항은요. 규칙 보이죠? A1, A1, A1. A1이네. 그 다음 두 번째 1D, 2D, 3D 이렇게 가는 거네. 1D, 2D, 3D 이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면 n-1의 d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오케이? 하나 작잖아요. 첨자보다 하나 작고 첨자보다 하나 작고 첨자보다 하나 작고 쌤 얘는 뭐라고 해주면 돼? A1 더하기 0 곱하기 D라고 하면 어차피 첨자보다 하나 작으니까 모든 질서가 다 유지가 되는 거지.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가장 기준이 되는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틀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틀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자, D에다가 n이라고 좀 표시할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면 더하기 a1 마이너스 d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치? 근데 왜 얘를 이렇게 바꿔놓냐 라고 하면 형태를 잘 봅시다. 자, 변수라고 얘기하면 변하는 숫자들을 변수라고 부르는 거야. 모르지만 고정되어 있는 값, 절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값을 상수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 n번째에서 변하는 문자는 n이니까 n을 주체로 해서 변수로 잡아줘야 되고 나머지는 상수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아, 1차식이네. 1차식이네. n에 관한 1차식이고 자, 공차가 뭐가 된다? 공차가 단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차가 d가 된다는 얘기야. 공차야 당연히 d가 되는데 이 d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하면 아, 쌤 얘는요 등차수열이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 딱 보자마자 등차수열이네. 차이가 개수 2씩 차이나. 자, 볼까요? 자,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었을 때 5가 됩니다. 2 집어넣으면 여기서 2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2가 2번 더해집니다. 3 들어가면 2가 3번 더해집니다. 라는 거잖아. 합을 축약해서 곱하기로 나타낸 것밖에 없으니까 2가 계속 더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 7, 9, 2씩 등장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식이 되겠지. 오케이? 따랐나요? 그래서 자, 얘랑 보고 아, 일반항 자체가 얘가 되는 거니까 n에 관한 1차식 뭐 이런 형태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시면 된다. 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조금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면 이런 것들 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둘째 항이 셋째 항이 만약에 5가 된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됐어? 이렇게 간다고 쳐. 그러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얘가 3이야. 그러면 여기 등차수열이야. 여기 5가 있어. 여기서부터 이만큼 얼마만큼 차이 나니? 이만큼 차이 나지. 전체가 이만큼 차이 나는데 간격이 딱 두 간격이 나와야 되니까 이 2를 누구로 나누면 되겠니?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의 간격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얘가 공차가 될 수밖에 없고 공차가 1로 잡혔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이 누구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자, 이 두 가지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는데 봐봐. 우리가 근데 매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일일이 숫자들을 다 기입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 근데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잖아. 그래서 자, 시간 낭비를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공차가 몇 개 있다? 여기서 이만큼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느냐? 2개 차이 나지. 2개 차이 나는데 그 2개 차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3과 1을 빼는 거예요. 오케이? 3과 1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글끼리 빼면 되겠네. 여기서부터 이만큼 빼게 되면은 얘를 빼게 되면은 여기서 한글끼리 5에서 3을 빼는 거니까 여기 있는 수식과 달라지는 한 개도 없겠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공차 D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얘기라고. 이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공차가 1이고 첫째 항이 주어지는 상황이야. 따라서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AN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AN의 값은 첫 번째 항 3에다가 공차인 1을 n-3번 더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n-1d니까 n-1만 붙여주면 되는 거고 n 플러스 2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정석대로 푸는 거겠지. 오케이? 다랬니? 자,
첫 번째 항에다가 n-1dr. 자,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연습을 좀 해볼게. 자, 그렇게 안 어려워. 쉬워요. 자, 이제 요 주제로 조금 가볼게요. 자, 첨자의 차이가 첨자의 차이만큼 공차의 차이가 발생하더라. 자,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조금 다룰 거야.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거니까. 자, 볼게. 자, A5가 있어요. A5는 우리가 잘 알듯이 A1 플러스, 자, 공차를 몇 번 더 해주면 돼? 4번 더 해주면 되겠지. 4D가 되는 거야. A2를 봅시다. A1에서 얼마? 결국 1D니까 D가 되겠네.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A5와 A2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아, A5와 A2는 딱 3D만큼 차이 나겠네 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첨자의 차이가 공차의 차이를 반영하더라. 자, 의심이 들면 빼보면 됩니다. 빼보면 A5 빼기 A3면 A1은 다 날아가면서 4 빼기 1의 D가 원래 실제 계산이지만 2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뭐라고 생각하셔도 되느냐 하면 5 빼기 2라고 하셔도 상관없는 게 1 더하고 1 더해줄 거니까 1 더하면 같이 더했으니까 똑같은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첨자의 차이만큼 공차가 발생한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A의 별에서 A의 세모를 빼면 별 빼기 세모의 D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바꿔서 A 별은요, A 세모 더하기 별 빼기 세모의 D가 되더라 라는 거니까 얘랑 이제 간단한 얘기겠지. 이항만 시키는 거니까. 해볼게. 자, 이제 볼게. 연습 좀 해봅시다. 자, 이게 훈련이 잘 되어야 돼. 우리가 배울 때는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까지 싹 다 배우겠지만 실제로 문제가 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만나는 문제 수준은 이것보다 많이 높아. 많이 높아서 많이 높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등차 수열 배웠는데 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지? 이렇게 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숙달을 시켜야 돼. 오케이? 숙달을 좀 시켜줄게. 자, 가봅시다. 자, A4는 A2 더하기 몇 D? 2D. 좋아요. A7 더하기 몇 D? 이게 2에서 4로 가면 편한데 7에서 4로 가는 게 생각보다 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뭐 하라고?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4에서 7을 빼는 거야. 마이너스 3D.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다 됐어? 자, 체계를 왜 만들어 놔야 되는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A에 K 이렇게 해볼게. AK로 왔어. 그럼 어떻게 해준다? 그대로 4에서 K를 뺀 만큼 공차. K는 누군지 모르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최종적인 목표는 여기야. 이해되세요? 최종적인 목표야. 문제가 전부 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어. 최종적인 목표는 K로도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일단 요 내용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공차만큼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 잘 정리하시고, 자, 조금 더 가게 되면 이 부분 더 하셔야 돼. 뭐냐? 첫째 항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첫째 항에 집착하지 말기. 자, 요까지 받아들이시면 일단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주어진 항을 보고 내가 첫째 항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면 첫째 항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셋째 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굳이 첫째 항으로 넘어가서 구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어? 이해돼요? 자,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n에 관한 1차식이고 n에 관한 1차식인데 결국에는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되더라. 첫 번째. 그래서 1차식은 누구랑 관련되어 있느냐면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1차식이니까 함수에서 1차식은 표현이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지? 직선이 되겠지. 그래서 직선과 나중에 연결을 시켜 드릴 거야. 그래서 얘가 직선과 관련되어 있다고. 직선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나중에 되면 아실 수밖에 없을 거고. 자, 그리고 첨자의 차이가 공차가 발생하는 거니까 항이 주어진다. 그러면 첨자의 차이를 먼저 보고 공차가 이만큼 차이 나는구나. 거기로부터 이런 것들 쭉 정리하시고 첫째 항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것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문제 풀어봅시다. 이게 아니잖아. 잠깐만 줄게. 거기 이제 보시면 13장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시면 13-1번에 0.85가 있어요. 0.91이 있어요. 0.97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가는 건데 2.05는 도대체 몇 번째 항? 얘가 몇 번째 항이냐 몇 항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일반항이 일단 필요하겠지. 오케이? 일반항이 필요한데 자, 내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일단 여기서부터 이만큼 차이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지? 얼마가 된다? 0.06입니다. 0.06이 결국에는 공차가 된다라는 걸 알아버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돼. 자, 봐봐. AN을 구하는데 0.85에다가 n-1만큼 공차가 더해지면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공차가 n-3번 더해지면 되더라.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0.06n에다가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빼주면 되는 거니까 0.79가 되겠죠. 됐어요? 0.79야. 1 딱 집어넣었을 때.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방법 1이야. 쌤이 방법 1로 문제 풀 때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잘 안 풀 거야. 왜 이렇게 잘 안 풀 거냐면 어차피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맞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공차 나왔으니까 0.06이라고 바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 0.85가 나오려면 뒤에 얼마 있으면 돼? 0.79가 있으면 돼. 이게 방법 2예요. 근데 나중에 숙달이 되면 될수록 이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 이쪽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방법 2 뭐로 보겠다?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조금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알았어요? 자, 2번은 생략하고 다음에 푸시면 돼. 3번 봅시다. 3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차가 0.3이래. D라는 공차가 0.3이고 10항 자체가 4.7인 등차 수열이래. 자, 10항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A10이라는 얘기고 A10이 얼마가 된다? 4.7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연습 조금 해볼게. 첫째 항을 구하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일반항부터 우리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일반항 구할 수 있으니까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고? 공차가 0.3이잖아, 맞지? 그러면 자 AN은 이게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첫 번째 방법은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가볼게. 자 A10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된다? 9번 더해주면 되겠지. 이게 쉽잖아요. 그리고 A10은 4.7로 나와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얼마가 되더라? A1은 2가 되겠지. 오케이? 이게 방법 1이야.
자, 두 번째 방법부터 봅시다. 방법 2를 잘 한번 보세요. 자, 정보가 두 개가 주어지면 끝나요. 왜냐하면 등차 수열은 뭐만 포함된다? n 앞에 개수랑 뒤에 것만 포함되는 거니까 모르는 게 딱 두 개가 나와. 근데 모르는 거 두 개를 가르쳐주는 관계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나오면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0.3n이야. 왜 이렇게 되죠? n 앞에 개수가 공차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0을 집어넣었을 때 4.7이 나와야 되잖아. 맞죠? 여기다 10 들어갔을 때 4.7이 나오려면 뒤에 얼마 있으면 돼? 1.7 있으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네. 자, 아까 전에 내가 어떻게 했어? 요 앞에 방법 보이지? 자, 일반항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n 앞의 개수가 0.06. 이게 뭐야? 공차잖아. 공차라고 적고 뒤에 상수를 구해야 되는데 상수를 뭐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구하겠다 이 얘기야. 똑같이 여기 10이 들어갔었을 때 이 전체 값이 4.7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 얼마 있으면 돼? 1.7이 있으면 되는 거 알겠어요? 여전히 여기다 1 집어넣어도 값은 2가 나오는 거잖아. 이해돼요?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숙달시키면 되는 거야. 오케이? 금방금방 될 거야.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보시면 자, 4번 봅시다. 이 너무 쉽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됐으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인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자, 첫째 항이야. 그냥 이렇게 둘까? 얘를 an이라 둬도 상관없거든. 그러면 a1이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야. 공차 d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오케이? n에 관한 1차식이라서 n 앞에 개수 그리고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그러면 개수 숫자들이 나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넘어갑시다. 넘어가시면 2번이 있어요. 2번 살짝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13-2번 봅시다. 13장이 2번이라는 뜻이야. 등차 수열 AN이고 첫 번째가 A 11이 13이고 그 다음 두 번째 A 23이 49가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50이 얼마고 AN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석대로 내가 풀어볼게. 정석대로. 자, 정석 해설대로 먼저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A1 플러스 몇 D야? 10D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는 A1 더하기 몇 D야? 22D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연립할 수 있겠지. 연립할 수 있으니까 A1 먼저 소거시킵시다. 먼저 소거시키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소거를 시켰을 때에 자,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뺍시다.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면은 이거가 36이 되는 거고 자, 이거가 계산해 주시면 12D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공차 D가 3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공차 D가 3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암산합시다. 30이고요. 넘겨주면 마이너스 17이 나오니까 A1이 마이너스 17이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럼 이 둘을 바탕으로 뭘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 있는데 AN은 마이너스 17에다가 첫째 항에다가 공차인 3을 몇 번? n-3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3n-20이 된다라는 얘기고 자 an 나왔으니까 50 대입하면 충분히 집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잘 봐. 자, 이것도 숙달시켜 줄게.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친구들은 어떻게 푸느냐. 값을 두 가지만 찾으면 일단 되는데 공차가 항이 두 개 주어졌으니까 바로 나와요. 자, 이런 안목도 필요하거든.
첨자의 차이만큼 공차가 나오더라. 23과 12를 빼면 얼마? 12D죠.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공차가 다라락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공차가 나오는 거고 자 이거잖아. 그러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네. 36이잖아. D는 여전히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지. 그럼 공차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여기랑 좀 다르게 공차 나오고 첫째랑 구해서 이걸 만들어냈지만 AN을 이렇게 구한다고. 어차피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3N으로 시작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봐. 아까 전에 여기서 한번 경험했어. 11 집어넣으면 13이 나와야 돼. 11 집어넣었을 때 13이 나오려면 얼마 빼주면 돼? 20 빼주면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자 풀이하는 양이 확 줄어. 여기보다 확 주는 거니까 나중에 되면 이게 더 될 거야.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보자고. 2번 봅시다. 2번. 2번에 보면 A5 더하기 A8이 32가 되고 자 A10 더하기 A12가 50이 되는 건데 자 AK가 얼마가 되나? 43이 되는 K 값이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도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A5는 이제 뭐야? A1 플러스 4D 됐어? A8은 얼마지? A1 7D 더하기 7D 그러면 위에 거 암산하니까 얼마? 2 A1 플러스 4D 7D 11D 좋네요. 이게 32가 됩니다. 밑에 거 봅시다. 같은 방식으로 A1 A1 두 개 있으니까 2A1이야. 9D 11D지. 그러면 그렇죠. 20D가 되겠네. 이게 50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수식이 좀 더 개수나 상수가 크니까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서 연립합시다. 그러면 9D가 18이 될 거니까 D가 2가 되면서 D에 2를 집어넣으면 A1이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까지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내가 AK를 찾기 위해서 가볼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항 5에다가 A1이야. A1 상상해. A1이고 A1인데 첨자의 차이만큼 뒤에 공차가 반영되는 거니까 K-1에 D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 보세요. 얘랑 차만큼 여기 그대로 반영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자 5에다가 K-1의 공차인 2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따라서 자 누가 되면 여기 있는 이 값 자체가 9가 되면 38 더하기 5니까 43 나올 거고 K 값이 얼마 나와? 20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전혀 어렵지 않고 자 일단 끝났어. 중요한 내용들 뼈대들 다 잡았거든. 뼈대를 다 잡았고 등차 수열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특징들을 이제 더 설명을 해드릴 거란 말이야. 특징들을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자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건 필기하는데 가야 돼.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 자, 이 등차 중항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금 한다라는 거냐면 자, 봅시다. X와 Y와 G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러면 X, Y, G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봐봐. 자, 여기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Y에서 X를 뺀 상황이나 G에서 Y를 뺀 상황이나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멋진 식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멋진 식이 등장합니다. 자, 얘를 이쪽으로 하면 중간에 걸 2배 하면 양 끝에 있는 항의 합과 같더라. 오케이? 됐어? 그래서 x 더하기 g라고 부르는 거야. 또는 y를 뭐로? 양 끝에 있는 항을 누구로? 2로 나누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알았어? 자, 근데 여기서 메인 연산이 더하기니까 이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면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에 왜 합이랑 관련되어 있는지는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등차 수열이 있어요. 1, 2, 3, 4, 5가 있었다고 치자. 1, 2, 3, 4, 5가 있어. 자, 그럼 더하라 라고 얘기하면 그래, 멋지게 더하지. 1하고 2 더하고 그 더한 거에 3 더하고 그 더한 거에 4 더하고 그 더한 거에 5 더해도 되겠지만, 자, 좀 센스 있는 친구는 이렇게 더해가지고 6 그 다음에 3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15라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 근데 잘 봐. 2하고 3하고 5, 4도 등차 수열 이루는 거잖아. 1하고 3하고 5도 등차 수열 이루는 거잖아. 맞죠? 왜? 어차피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도록 원래 등차 수열이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 그럼 봐. 2랑 4의 정중앙이 3이고 1과 5의 정중앙도 3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자, 이렇게 표현해 줄게. 2랑 4의 정중앙이 3이야. 이까 됐지? 자, 또 1과 5의 정중앙도 3이야. 이까지 이해되죠? 자, 멋진 게 나와요. 자, 3이라는 숫자는 어차피 3이랑 동일하지. 양면에다가 2를 딱 곱해봅시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느냐? 2 더하기 여기다 적을까? 여기 있는 요 부분 여기까지 나오나? 여기다 적을게. 자, 2 더하기 4는 2 곱하기 3이라고 말했네. 됐지? 1 더하기 5는 뭐가 된다? 2 곱하기 3이 되겠네. 됐어? 네. 그리고 여기 3이 딱 있어요. 그럼 3이 있는데, 자, 식끼리 변변끼리 탁 더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 뭐고? 1부터 5까지 합이잖아. 근데 그게 마치 누구랑 똑같아? 3을 몇 번 더한 거랑 똑같아? 3을 몇 번? 5번 더한 거랑 동일해지겠지. 자,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자, 항이 있는데 센터가 있으면 센터에다가 항의 개수만 곱하면은 합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센터 3이 있을 거고, 정중앙에 있는 항이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항의 개수만 곱해주면 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뭐?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돼. 여기서는 중항이 있으면 등차 중항에다가 항의 개수를 딱 곱하면 합이 나와. 그런데 등차 중앙을 내가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냥 센터라고 얘기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비단 이게 합을 구할 때 등차 수열만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한번 봐봐. 1하고 2하고 5하고 8하고 9다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 이 숫자의 간격을 살짝 살펴볼까? 간격을 살짝 1차이 나고 3차이 나고 3차이 나고 1차이 나는 건데, 딱 봤더니 5를 기준으로 간격 똑같고 간격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면 그냥 얘는 볼 것도 없어. 중앙 5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됩니다. 5를 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센터 찾고 항의 개수 곱하면 값이 팍 등장한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계속 좀 정리를 해준 거라. 됐어? 됐지? 이해돼요? 네. 쉽잖아. 일단 한번 해보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좀 쉬었다 갑시다. 됐지?